일반적인 트럭과 달리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경우 총알이 차체 양쪽을 뚫지 못합니다. 시속 60마일까지 2.6초에 도달하는 사이버 트럭은 속도의 상징 포르쉐 911보다 더 빨리 달린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포르쉐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 폭스바겐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이버 트럭은 포르쉐 911을 견인한 상태에서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Wait, there's more. 테슬라의 이러한 마케팅은 경쟁사의 심기를 건들 수도 있겠네요. 사이버 트럭은 픽업 트럭의 강자 포드 F350 디젤 차량을 능가할 만큼 강력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100년의 픽업 트럭 역사에서 가장 기이한 디자인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기존 내연기관 베스트셀러 픽업 트럭 대비 고가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추후 저가 모델로 생산 예정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이버 트럭은 트럭 애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드디어 사이버 트럭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트럭의 기술적 특이성을 소개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인도식에 등장한 일론 머스크는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자동차가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 중에서 최고의 제품이자 도로 위에서 가장 독특한 자동차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 경영자로 보는 사람에게는 사이버 트럭의 강렬한 디자인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에도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고해야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역시 부자의 돈 장난스러운 도전이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3차 시험 발사를 앞둔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인리스 강을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솥이나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친숙한 그 스테인리스 강 말입니다. 2019년 스페이스X는 높이 18m 크기의 프로토타입 로켓 스타호퍼를 발사했습니다. 현재 3차 발사를 앞둔 거대한 로켓 스타쉽의 짧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시로 이때부터 스테인리스 강으로 로켓을 만든 것입니다. 스타쉽의 외관은 4mm 두께의 300 시리즈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부식 방지 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경우 두께 3mm의 스테인리스 강으로 외관을 꾸몄습니다. So we actually had to come up with a special ultra strong.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이 합금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부식이 없고 도색이 필요 없기에 대량 생산에 어울리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업계의 소문대로 스테인리스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은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재료가 잡아당겨질 때 견딜 수 있는 최대 스트레스의 양을 의미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어 찢어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많은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경도는 재료의 표면이 다른 물체에 의해 얼마나 쉽게 찍히거나 긁힐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도가 있어 마모와 긁힘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차체를 망치로 두드리거나 카트로 부딪혀도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이 차량의 수리를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이버 트럭의 차체는 튼튼하고 관리가 쉬워 일상적인 손상에 대한 걱정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방식인 스탬핑, 즉 금속 판을 프레스로 찍어 형태를 만드는 공정에서 스테인리스 강으로 차체 패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높은 강도와 경도는 스탬핑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복잡한 곡면을 만드는 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각진 모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알을 피하고자 차 문 뒤에 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총알이 전통적인 자동차 문 정도는 쉽게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의 강철 외골격은 스포츠카 맥라렌 P1보다 강성이 더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매우 단단한 스테인리스 강 외골격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총을 발사해도 총알이 뚫지 못하는 차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트럭의 유리는 방탄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픽업 트럭 특성상 험한 지형에서 운전하다가 유리에 돌이 부딪혀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19년 11월 당시 사이버 트럭의 프로토타입 공개 행사에서 창문의 강도를 테스트하다가 유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Franz, maybe we should try it again. 테슬라는 금속공을 던져 사이버 트럭의 창문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다음날 주가는 6% 하락했습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번에는 야구공을 던졌고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Yeah.
Yeah. 롤오버 현상은 주로 고속 주행 중 급격한 방향 전환,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제어 상실 또는 차량이 도로 밖으로 나가면서 경사진 지형이나 장애물에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롤오버는 특히 높은 차체 중심을 가진 차량, 예를 들어 SUV나 트럭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들은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롤오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 차량 하부에 배터리 팩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체의 중심을 낮추는 데 전문성을 보유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롤오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트럭의 낮은 중심 중력은 차량의 핸들링 성능과 승차감도 향상할 겁니다. 사이버트럭의 회전 반경은 테슬라 모델 S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는 사이버트럭이 좁은 공간에서 더 쉽게 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전 반경이 작다는 것은 차량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조향될 때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을 말하며, 이는 차량이 얼마나 민첩하게 회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모델 S보다 작은 회전 반경은 특히 굽이진 도로나 협소한 주차 공간, 급한 회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량 조정성을 향상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더 적은 조향 노력으로 차량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며 도시 주행이나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사이버트럭의 작은 회전 반경은 더 나은 조정성과 민첩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주행 경험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폭 약 2895cm, 전장 약 6818cm, 전고 약 228cm 크기의 사이버트럭에 있어 매우 유리한 특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포드 F150 디젤은 뛰어난 견인력의 상징입니다. 테슬라는 디젤 엔진 픽업 트럭과 트럭 단계기를 시도해 이겼습니다. How does it work as a real everyday truck? 차량 무게 약 3,103kg의 사이버트럭은 약 4,989kg 이상의 무게를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트럭에는 적응형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무게에 상관없이 항상 적절한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 the trunk or in the bed. 또한 차가 운전하는 무게와 도로 조건에 따라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디젤 엔진과 달리 모터로 구동하기에 전통적인 픽업 트럭보다 좀 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항상 차량의 모든 부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2017년 모델 3에 처음 탑재된 15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스플레이 비용이 24% 감소했고 무게를 12% 줄이고 전력을 33% 줄였습니다. 동시에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50% 증가시키고 색 정확도를 개선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전기차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노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그것을 당근을 깎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근을 조금씩 긁어내면 조금씩 떨어지는데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개선으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변경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지난 60년 동안 일정하게 적용해온 12V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수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12V 시스템을 사용해 시동, 조명, 오디오 및 인포테인먼트, 파워 윈도우, 파워 스티어링, 와이퍼 등을 작동시켰습니다.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안에서의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 안을 돌아다니는 200A 이상의 전류를 운반하기 위해 상당히 큰 전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는 질량과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사이버트럭의 48V 전기 시스템은 기존의 12V 시스템보다 더 높은 전압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48V 시스템은 전기가 흐르는 양을 기존 시스템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높은 전압으로 인해 같은 양의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 더 적은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류가 4분의 1로 줄면 전력 손실은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전기가 와이어를 통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많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차량의 전기 시스템 효율성을 크게 향상하고 와이어의 두께를 줄여 차량의 무게를 줄이며 전체적인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테슬라 플랫폼에 48V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이버트럭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모델 Y처럼 잘 팔릴 수 있을까요?